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자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UML 도구의 적합성 연구 논문 리뷰를 맡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논문 리뷰에 앞서 논문 선택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는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컴퓨팅적 사고력이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보 처리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 및 평가할 수 있는 융복합적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과목이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크래치, 엔트리와 같은 블럭형 언어를 이용한 단순한 코딩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교과목의 교육 목표인 컴퓨팅적 사고력을 향상하여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객체 지향의 모델링 언어 UML 학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든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ML을 학습하고 사용합니다. UML을 이용하여 분석 및 설계한 것은 블록형 언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초보자 또는 교양으로 UML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컴퓨터 저학년생의 문제 발견, 해결, 설계 능력 및 창의성 향상이 필요하고 UML은 시스템 디자인을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공 저학년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초보자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UML 도구의 적합성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에서는 UML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의 창의성 교육, 컴퓨터 초보자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효과적 학습을 위한 UML, 프로그래밍 언어, 피지컬 컴퓨팅 간의 학습 순서를 재현하고 초보자 교육에 있어서 UML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논하는 것에 있습니다. 키워드는 비주얼 모델링, UML, 소프트웨어 에듀케이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연구 방법 설명에 앞서 연구 관련 배경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설계 교과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컴퓨터공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UML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지는 창의 설계 수업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설계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닌 문제 중심 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팀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자들 스스로 이해 해결하도록 하는 교과목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 방식은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자 모형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 방식, 플립드 러닝 방식에 기반하여 매 시간 한두 시간 정도의 이론을 교수가 강의하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주면 수업 시간 중 팀원들과 상의하거나 조교나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습 활동을 완성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 교과목은 1, 2주차에는 창의설계 교과목의 개요 및 컴퓨터 공학적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 기술 방법 및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조사합니다. 3, 8주차에는 학습자들은 UML 소개 및 다양한 다이어그램 학습을 통한 팀별 활동을 진행하며 각 팀별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성합니다. 9에서 10주차에는 각 UML 다이어그램에 대해 관계를 알아보고 UML과 자바 코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 활동을 진행합니다. 11주차 이후에는 각 팀별로 UML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진행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UML 설계 도면에 기반한 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 교과목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는 11주차 이후 따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표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유는 융합 소프트웨어 기초 설계는 2020년 1학기부터 컴퓨터 비전공자들을 위한 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0년 1학기부터 컴퓨터 비전공자들을 위한 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및 전공 특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학위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UML 다이어그램의 학습 순서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순으로 진행됩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플로우 차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이해도에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래밍 개념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퀀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기초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포함되므로 프로그래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제일 마지막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전공 필수로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설계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102명의 학습자들입니다. 컴퓨터 초보자에게 있어 UML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UML 수업 후 인식 및 적합성, 기대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으로는 UML 난이도에 대한 설문, UML 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설문 결과, UML 교육 이수 순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모집단의 특성에서는 선수 과목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C 언어가 가장 많았고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아두이노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3개의 영역인 UML 수업 후 인식조사, UML의 적합성 비교, UML 기대사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는 6개, 2개, 5개로 세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은 총 22문항으로 서술형 의견 표시형 객관식으로 리커트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일련의 문항들에 대해 매우 찬성, 찬성, 중간, 반대, 매우 반대 등의 5가지 문구 중 하나의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게 되고 이 결과 얻은 반응값을 모든 문항에 대해 합친 총점 혹은 그것의 문항수로 나누어 얻은 평균값을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점수를 보는 것입니다. UML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 결과로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쉬우며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UML의 특성상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학습자들이 UML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다이어그램으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 관계를 고려하는 점이 어렵고 순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개념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객체 지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쉽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작성하기 어렵고 인클루드와 익스텐드의 사용법이 어렵다고 나타났습니다. 초보자에게 UML 추천 적절성 여부는 그런 편이다가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UML 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하자면 UML은 시각적 모델링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며 초보자에게 컴퓨터 전공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점이 흥미롭고 여러 실생활의 문제를 분해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이후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알고리즘 및 컴퓨터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교육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순서 추천으로는 UML,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순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UML 교육 이수 순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위 5가지 문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UML이 기존 프로그래밍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또한 UML이 피지컬 컴퓨팅에 비해 이해하기 쉽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논의 및 결론에서 시사점은 UML이 초보자에게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ML은 교육의 만족도, 난이도, 적합도 측면으로 볼 때 초보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보자 학습자의 교육 적합성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계점은 설문조사 모집단의 크기가 102명에 불과하고 UML 교육의 특수성,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안을 탐구하여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및 교과 과정의 개발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UML이 보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보완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제시되는 문제에 기반한 예제의 다양성, UML의 수업에 적합한 전문 교재의 필요성, 충분한 실습시간, 한글화 버전의 UML 툴 제공, 실제 UML의 활용 사례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문제학습 중심의 UML의 수업에 적합한 전문 교재 측면에서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제 중심 학습 또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보자의 프로그래밍 학습의 체감 난이도가 이론 수업에서는 전공자와 차이가 없으나 실습, 과제, 팀 프로젝트와 같은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UML의 활용 사례 조사 및 일상생활에 제시되는 문제에 기반한 예제를 통해 초보자의 흥미 및 관심을 높여줘야 합니다. 또한 예제 중 타 전공과 IT를 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초보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바의 기초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부착한 기술이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결과물로 PBL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 대신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제한하여 프로그래밍 개발까지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한 문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